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림사거리 주변의 주요 재개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임장을 나왔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은 서남부 수도권에서 구로디지털, 영등포, 여의도를 지나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신안산이 개통되면 여의도 서울역 구로디지털까지 이동이 용이하니 주거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림사거리 주변은 현재 여러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주거 및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970에서 80년대에 지어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과 열악한 주거 환경과 주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주변의 신길루성 1차와 건영아파트 등의 재건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림사거리 일대는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포함된 여러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도림사거리 역세권 재개발 구역은 5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의 신길뉴타운의 발전과 재개발 확산은 도림사거리 주변 주거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인근의 공공재개발과 정부 지원, 교통호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울 서남부 지역의 주거 중심지로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의 개통은 2024년에서 변경되어 2025년 말로 예정되면서 이 지역의 재개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현재 도림사거리 역예정 지역 인근은 전체가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마을의 역세권 재개발, 도림이동의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림사거리 지역 주택조합도 진행 중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림사거리역의 북서쪽에 도림이동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하는 지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가면서 제반 진행 내용과 관련 사항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2년 10월 21일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당시 면적은 약 92,000제곱미터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준공업 지역과 3종 지역 등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추진위 측에서 일단 구역을 크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타운의 취지가 전면 재개발이 아닌 기존 주택과의 조화 순차적인 재개발이지만 이러한 구역 설정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이 지역은 22년도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을 희망하여 모아타운 사업을 접고 23년 11월에 역세권 시프트로 변경 접수 2개월 만에 조건부 통과를 받았습니다. 변경된 면적은 54,281제곱미터로 16,420평이며 조합원 수는 대략 6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 세대수는 1715세대로 일반 분양 519세대, 임대주택이 551세대이며 용적률이 379%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 맞은편에 위치한 장미마을과 비교하여 보면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세권 시프트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층수가 높은 건물들이 켜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과거에 집을 지었어도 보통 4층, 5층 이런 건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골목골목 정형화가 안 돼 있고 골목들도 상당히 좁은데 준공업 지역 건축물들은 대개 4층, 5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장미마을을 가보면 보통 단독주택들은 2층이나 3층 집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준공업 지역이 섞여있는 택지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대략 605명입니다. 사업성은 확보가 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과는 좀 더 추진 과정에서 최종안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역세권 시프트는 사전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23년 6월 30일 운영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사전 검토 접수가 들어갔고 사전 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지역이 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역세권 시프트의 사전 검토가 통과되면서 구획을 조정해서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계 좌측하단부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주택들이 보통 4층 5층 정도 되다 보니까 건축 당시에 주택법이 혹은 건축법이 반지하를 안 지어도 되는 혹은 못 짓게 하는 그런 공법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지하는 보이지 않고 주차난은 심각하지만 또 반지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되면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신속통합계획으로 향후 정비사업 방식을 바뀔 때는 반지하에 대한 가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도는 68%입니다. 역세권 인근의 60%를 넘어가는 노후도를 가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운영 기준이 바뀌면서 면적 제한도 생기고 역세권 시프트를 이렇게 1000세대 이상 규모로 진행하는 구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보완 요청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지하철역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과 역세권 시프트 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재척을 하라는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추진 시 아파트 출입로에 관한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확보를 해라 그런 사항들입니다. 세 번째는 공원 부지 앞쪽으로 높은 동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설계를 하여 스카이라인을 보완하라는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 아래쪽 도림사거리 8차선 10차선이 있는 대로변의 접한 필지들은 전부 재척이 됐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에코빌 아파트 안쪽으로 구역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허용 용적률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존 300% 용적률에서 4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됐다 그런 점도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장 영상을 마무리해보자면 일부 높은 건물들이 준공업 지역에 있고 또 이 권리가액도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사업성을 보다담보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림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림사거리 역세권 시프트 지역 현장 임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지역을 투자하시든지 그 지역에 연접한 지역 혹은 인근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된 지역들과 비교를 하고 투자 의사결정 활동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새로운 동의서를 진구하여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용적률 상향 그리고 조건부 승인 때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하고 정비 계획안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접한 재개발구역인 장미마을에 대한 임장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